수입이 줄어들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새벽 3시 무렵까지 단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걷던 타카오는 최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술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렸고 자연스레 라이터를 꺼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오래된 목조가옥. 현관 부근에 벽을 따라 신문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본 그는 그대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도주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타올라 벽으로 옮겨 붙는가 싶더니 집은 금방 전소되고 말았죠. 10년 동안 약 20건의 방화, 거기에 휘말린 5명이 사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 10월 3일에 치바현 다테야마시에서 태어난 타카오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남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편에 속해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괴짜 같은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죠. 졸업한 뒤 여러 일을 전전했던 그는 1990년에 덤프트럭을 구입해 다타야마 시내에서 운반업에 종사했는데 벌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술과 도박으로 낭비하는 바람에 항상 돈에 쪼들렸고 그러다 보니 사채에까지 손을 대며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나쁜 버릇이 있었으니 그것은 술만 마시면 성격이 변한다는 것.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그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자신을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강해 술자리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날뛰기가 일쑤였습니다. 1995년에 일이 감소하며 수입이 줄어들자 그는 해체회사에 들어가 두 일을 병행했지만 그 돈으로 밀린 세금은 낼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술과 도박을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996년 4월에 해체 작업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따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트럭 유리창까지 깨지는 피해를 보자 그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 타이어를 커터칼로 찢어 훼손하고 다녔습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모습을 보자 평소 갖고 있던 울분이 풀리는 느낌을 받은 그는 이후로 화가 날 때마다 같은 짓을 저지르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커터칼을 깜빡하는 바람에 뭘로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이어를 훼손할 때보다 더 큰 스릴과 긴장감으로 기분이 고양되며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자 이 뒤로 그는 항상 라이터를 소지하고 다니며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방화로 풀고는 했습니다. 타카오의 범행으로 첫 사망 피해자가 나왔던 것은 그가 체포되기 6년 전에 일으켰던 클리프사이드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도박으로 월급을 날려 화가 나 있던 그는 JR 다테야마역 인근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4시 넘어 길을 걷던 중 클리프사이드라는 이름의 카바레를 발견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에 신문지 뭉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평소처럼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뒤 도주했는데 강하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큰 화재로 이어졌고 당시 소방차 12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끝내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1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과 소방본부는 불이 붙을 만한 화기가 없었던 점과 불이 건물 옆 골목에서 시작된 점에서 방화의 가능성이 강하다고 판단했지만 주변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범행으로 1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음주를 삼가고 방화도 그만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자 죄책감도 옅어지며 다시 스트레스를 핑계로 방화를 저지르고 다녔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그가 거주했던 다타야마시 후나카타 지구에서 총 17건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1명 사망했던 사건을 제외하고 빈집, 헛간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만 노렸기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장 인근에서 타카오를 봤다는 주민도 있었지만 그가 용의자로 선정돼 조사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방화 사건에 주민들은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몰라 불안해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8일 예견되었던 비극이 발생했죠. 새벽 무렵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온 그는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집까지 걸어가던 중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오래된 목조가옥. 현관 부근의 벽을 따라 신문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본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 불을 붙이고 도주했습니다. 불을 지를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사람이 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죠. 그의 범행으로 일 때문에 밖에 있던 삼남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를 제외한 집안에 있던 4명의 가족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그는 이 범행 뒤로도 벌어진 골판지에 불을 붙이는 등 오전 4시까지 추가로 4건의 방화를 더 저질렀는데 그로부터 2시간 뒤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 어이없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옷에 탄 자국 같은 구멍이 있고 몸에서 화재 현장 특유의 탄내가 나는 것을 의심해 신문했고 얼마 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경찰에게 건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진다라며 방화 이유를 밝혔던 그는 그날 자신의 범행으로 4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집이 아닌 것도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신문하던 중 그가 클리프사이드 방화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경찰이 또 다른 범행에 대해 묻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방화만 해도 20건 정도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입증하기 어려워 입건은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 22일에 치바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 변호 측은 입증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방화 혐의 7건에 대해 범행은 인정. 사람이 자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가 과거 클라프사이드 방화 사건 때처럼 자신의 범행으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 자신의 범행으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불이 라이터에서 물건으로 옮겨 붙는 것으로 그 후의 결과는 무관심했다며 여전히 사리가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2005년 2월 21일 재판부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목적으로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그가 재범의 우려가 있고 교정은 매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카오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010년 9월 16일에 사형이 확정. 2013년부터는 재심 청구를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연쇄 방화범은 있어도 한 번만 불을 질러본 방화범은 없다라는 말처럼 체포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린다는 방화범. 그릇된 욕망 때문에 남에게 크나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꼭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